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향 좋다, 이거 요즘 광고 많이 하네 하면서 무심코 고르시죠?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방 갑상선외과 전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못 쓰게 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진짜 호르몬을 흉내내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욕실로 가서 샴푸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성분이 적혀 있다면 나와 내 아이, 내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해요. 유방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쓰지 말라고 한다는 그 성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님 채널에 유방 갑상선외과 전문의 선생님인 황미진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환자들한테 향수 못 쓰게 해요. 이 바로 향료라는 성분이 향을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단 두 글자이지만 사실은 이 향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화학 성분은 수십, 많게는 수백 가지가 들어가는 그런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향료라는 단 두 글자로 적히기 때문에 내가 뭘 매일 두피, 얼굴, 몸에 쓰는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식약처에서는 향료에 들어있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을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일정 성분 이상 들어가면 전 성분의 그 성분 이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성분이 워낙 많고 내가 정확히 어떤 향료 성분에 반응하는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민감 피부나 특히 아이들은 향료가 아예 없는 화장품을 권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 있죠. 두피가 가렵고 따갑고 각질, 불금이 반복되고, 그런 분들은 사실 비싼 샴푸,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든 샴푸를 찾는 것보다 향료가 없는 제품으로 바꾸시는 게 체감하시는 변화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고, 유방 갑상선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환자들에게 향수를 제안하는 이유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향료를 만들 때 수많은 물질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향료와 관련된 일부 성분들이 호르몬처럼 작동하거나 방해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황미진 원장님도 인터뷰에서 향을 만들려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생김새가 비슷해서 호르몬을 작동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몸에서 배출이 되는 경로도 겹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세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불을 켜고 작동시키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내분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물질들은 모양이 비슷한 가짜 열쇠 같은 거예요. 진짜 열쇠인 호르몬 대신 얘네들이 먼저 끼어들어서 과하게 작동시켜버리거나 진짜 열쇠가 못 들어가게 막아서 작동을 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조건 쌓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출도 되지만, 계속 이런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나가야 될 것은 점점 쌓이는데 길이 꽉 막혀서 정체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해도 배출되지 못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은 원래 아주 소량으로 몸을 움직여요. 수십, 수백, 피코그램 단위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이지만 반복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 요즘 연구들을 보면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성조숙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와닿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여자 어린이들의 초경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9살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난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5만 5천 명에서 2016년에는 8만 6천 명으로 11% 넘게 증가했고요. 2024년 자료를 보면 성조숙증으로 진료를 받는 아이들이 무려 1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남자애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오히려 남자애들의 증가폭이 더 높다고 해요. 남자애들의 진단율이 더 낮은 거는 성조숙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자애들은 특히 외형적으로 가슴이 발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 반면에, 남자애들은 좀 객관적으로 살피기가 어려워서 의심하기도 어렵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수, 향이는 샴푸, 화장품을 쓰면 호르몬이 무조건 망가지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단정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질환들의 원인도 정확히 밝혀진 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엮이면서 나타나는 거죠. 다만 매일 반복되는 노출 중에서 우려가 되고 또 우리가 줄이기 쉬운 것부터 줄여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부만이 아니라 좀 우리 전반적인 건강의 관점에서 샴푸나 화장품 같은 걸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샴푸, 바디워시, 화장품 이런 성분에서 향료가 있으면 좀 후보에서 제외해 주시고요. 특히 방향제나 향수 같은 제품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가 같이 쓰고 임산부, 민감한 피부라면 더더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도 천연에서 유래한 성분이지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인공향료, 아로마 오일 모두 들어있지 않는 무향의 제품을 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사실 처음에는 향이 없는 화장품, 샴푸 이런 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건강한 입맛에 길들여지면 그동안 먹던 음식들이 자극적으로 느껴지듯이 향도 없는 제품을 쓰시다 보면 향이 있는 제품들이 되게 불편하고 오히려 잘 안 맞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서히 바꿔가시다 보면 어느새 무향인 제품들에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여성분들께 꼭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샴푸, 바디워시, 화장품의 뒷면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채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